살롱. 축구 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항상 열심히 출첵해 주시는 소준일 캐스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나 반갑네요. 네, 오늘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왔습니다. 네, 좀 그래 보이는데 예. 그래도 오늘 상당히 꾸미고 오신 편이에요. 예, 오늘 방송이 좀 많아가지고 세 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돈 버는 날. 근데 단가가 낮아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좀 올려주시면 올려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다. 자, 이럴 땐 어떡한다? 빨리 얘기를 돌린다. 아니 근데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덕윤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네, 제가 그 대한축구협회 장비 담당 일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그 경기 프리뷰를 한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오늘 특별 게스트로 1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기 고정은 아니고 네네. 예, 이제 특별 게스트 되셨나 봐요. 네, 그렇죠. 별로 제가 특별하진 않아요. 네. 약간 그 특별의 의미가 좀 이제 특이하다, 네. 특이하고 별나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객이죠 객. 네, 손님 손님 네. 느낌으로. 잠시 스쳐가는 손님이다. 네, 근데 또 막상 또 장난 좀 쳤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네. 또 약간 그 서운하네요. 이제 저희랑 이 고정 가족이 되고 싶진 않은가 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서운하잖아요. 아니요, 엄청 서운해서 지금 좀 참고 있어요, 눈물을. 거짓말하지 마시고 사실 좀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진짜로 하차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면 이제 또 올림픽도 네. 이 기세면 할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웬만하면은 열릴 것 같죠. 네네. 그러면 거의 한 2달 정도 자리를 비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2달에서 이제 뭐 대한민국이 저는 금메달 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한 2달 반 정도의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2달 반 정도면은 굉장히 대세였던 연예인도 충분히 잊혀질 만한 시간인데, 그렇죠? 네. 사실상 하차죠. 하차 이제 그렇게 꿈은 되면. 이루어진다. 네.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쥐시고 네. 대신에 축구 살롱과의 인연은 이제 거기까지인 걸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일단은 조금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쿄로 떠나시기 전까지 또 최선을 다해 주셔야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빅매치 프리뷰를 오랜만에 이 황덕현 해설위원의 찰진 프리뷰 분석을 들어볼 수가 있죠. 네, 일단은 이번 주말에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되겠고요. 네, 지금 양 팀이 올 시즌 이제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당시에 토트넘이 무려 6골을 뽑아내면서 6대1로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던 좋은 기억이 있고요. 네, 그 경기에서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득점도 터뜨리면서 국내 축구 팬들에게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리고 관심이 집중됐었던 한 판이었습니다. 네. 양 팀의 이 순위 테이블을 살짝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7승 9무 4패 승점 60점으로 2위, 그리고 토트넘은 14승 7무 9패 승점 49점으로 6위에 올라 있습니다. 토트넘이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최근 경기를 이제 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이런 점을 좀 감안하고 이 경기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양 팀의 통산 맞대결은 53승 50무 91패 홈팀 토트넘이 열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이제 승수가 한 40승 정도가 이제 더 많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네. 최근 5경기는 토트넘은 디나모 자그레브와 1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2차전에서 0대3으로 패배를 하면서 유로파리그에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시게 됐고, 네. 이제 또 저희가 또 K리그를 또 상당히 사랑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2차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전 오르샤 현 오르시치, 이제 전남과 울산에서 뛰었었던 특급 외인이었죠. 네네. 네, 오르샤 선수의 모습을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볼 수 있었던 유로파리그 경기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에서도 아스날에게 1대2로 패배를 했고 아스톤빌라에게 2대0 승리, 그리고 뉴캐슬과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2승 1무 2패를 올리게 됐는데, 최근 있었던 뉴캐슬과의 경기는 사실 양팀의 전력상을 좀 생각해봤을 때는 분명히 잡고 갔어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결국에는 승점 1점을 챙겨오는데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제 사실 부상이 좀 있었잖아요. 앞서서 부상을 털고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뭐 아쉽게도 팀 출전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고요. 무리뉴 감독이 괜히 또 손흥민 한번 또 건드렸습니다. 네, 인터뷰를 통해서 손흥민은 왜 거기서 슛을 하지 않고 패스를 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사실 약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과감하게 때리기보다는 조금 더 동료에게 밀어주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이제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런 점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AC 밀란과의 유로파리그에서 1승 1무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난적으로 평가받았었던 웨스트햄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레스터에게 1대3으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순위는 낮음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로 평가받고 있는 브라이튼을 만나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최근 5경기는 3승 1무 1패. 최근 5경기 흐름으로 보나 뭐 맞대결 전적으로 보나 여러모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약간 좀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양 팀에 이제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을 살짝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진의 벤 데이비스, 토비 알더베이르트 그리고 세르주 오리에, 맷 도어티.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오리에와 도어티 이 양쪽 그러니까 우풀백으로 출전한 선수들이 모두 부상이라는 점입니다. 어허. 아무래도 이 자리에는 뭐 탕강가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이 부상자는 저희가 지금 언급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녹음 시점이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경기는 주말에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새로운 뉴스가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조금 감안을 해서 네네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래시포드 선수와 앙토니 마샬 선수가 공격진에서는 빠져 있고 네. 후안 마타 역시도 지금 부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태인데다가 에릭 바이와 필 존스 뭐 사실 에릭 바이와 필 존스는 사실상 뭐 이제 없는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상이 잦은 또 멤버들이기 때문에 유리몸이군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부상자가 있는 상황이고요. 양팀 키플레이어 꼽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뭐 당연히 해리케인 선수를 언급을 해야겠죠. 네. 지금 리그에서 19골 득점 중이고 득점당 소요 시간은 129분 그리고 도움 13개 경기당 유효슈팅 1.5회 제가 말한 모든 수치에서 프리미어리그 개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진짜. 네, 제일 네. 눈에 띄는 건 득점과 도움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겠고 과연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해리케인 선수가 석권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케인 선수가 뉴캐슬전에서 멀티골 그리고 아스톤빌라전에서 PK로 이제 한 골을 넣어서 최근 2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이고요. 토트넘의 공격의 뭐 거의 모든 부분을 해리케인 선수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맨유는 뭐 당연히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 부페를 꼽아야겠는데 네. 자, 16골로 득점 3위, 그리고 득점당 소요 시간은 159분으로 6위, 그리고 1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어시스트 2위, 그리고 경기당 유효 슈팅은 1.4회로 마찬가지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스탯상으로 비교해봤을 때도 뭐 해리케인에 크게 뒤지지 않는 이 수치를 또 올리고 있는 부페가 되겠는데, 그렇죠. 훌륭하죠. 네, 이 직전 브라이튼전에서도 선제골에 도움을 올렸고 공격적인 스탯뿐만이 아니라 경기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하게 또 미치고 있는 부페가 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사실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게 좀 양날의 검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잘할 때는 맨유 경기력 전체가 아주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지만 네네. 부페가 묶인다든지 아니면 그날 컨디션이 약간 떨어져 있을 때는 맨유가 공격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좀 반복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루트가 다양하지 못한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양 팀 뭐 포지션은 다릅니다만 각각 공격의 또 이 창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케인 선수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간의 맞대결이 좀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 골차 승리를 거둘 것 같습니다. 한 골 정도 네. 차이. 제가 정확한 스코어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여러모로 이게 사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유로파리그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조금 없는 상황이고 맨유는 유럽 대항전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다 보니까 매 경기 풀전력으로 경기에 나서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네, 그런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을 때는 맨유가 승리는 하겠지만 큰 점수 차로 승리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뭐 명확하게 또 의견을 밝혀주셨네요. 네. 네, 왠지 이번 주는 황덕연의 저주가 피해갈 것 같은 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어쨌든 결과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공은 둥글고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오신 황덕연 해설위원의 빅매치 프리뷰 함께 들어봤고요. 바로 이제 소준일 캐스터가 준비하신 내용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 소준일의 골 때리는 이슈. 자, 오늘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뜨거운 감자가 될 만한 그런 이슈를 가져오시지 않았습니까? 대놓고 논란이죠.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네. 지금 지구촌 전체가 인종차별 때문에 그렇죠.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축구판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라리가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네. 카디스와
발렌시아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도중에 발렌시아의 수비수 디아카비 선수가 상대편 카디스의 선수 후안 칼라로부터 인종차별 발언을 들어서 경기가 한 30분 정도 또 중단이 되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 경기를 진행을 했던 주심의 경기 결과 보고서에는 디아카비 선수가 후안 칼라로부터 더러운 XXX 그러니까 이제 흑인을 지칭하는 그 네. 멸칭의 그 표현을 들었다고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후안 칼라 선수는 당연히 뭐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라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뭐 후안 칼라가 직접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심판진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아카비 선수가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고 디아카비 선수와 발렌시아 선수들이 동시에 피치에서 퇴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경기를 거부를 하면서 경기가 중단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경기 자체는 다시 재개가 돼서 디아카비 선수는 교체가 돼서 일단 빠지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네. 경기는 1대1 상황에서 카디스가 한 골을 더 넣으면서 2대1로 카디스의 승리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이게 끝이 나고 나서 일단 스페인 축구협회라든지 라리가 쪽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안 칼라가 인종차별 범이다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네. 하지만 일단 이런 반응 자체가 나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망갈라 선수라든지 뭐 디아카비 선수를 잘 알고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디아카비의 성격상 듣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을 리는 없다라고 일단 디아카비 선수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렌시아 구단 역시 뭐 축구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패한 아주 슬픈 날이다 이러면서 이제 성명서를 냈는데 일단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기다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디아카비 선수가 뭐 경기장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었는데 일단 본인 자체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해요. 그랬나 봐요. 예, 뭐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좀 이 인종차별 사건들이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만 하더라도 이미 저희 축구 살롱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챔피언스리그에서 한 차례 바샥세이르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에서 또 대기심의 발언으로 인해서 경기가 아예 하루 또 연기가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랬죠. 제 경기였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틀 제가 중계를 하게 됐는데 페이는 이제 한 회 페이만 또 지급을 받아서 원래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올해 세리아 같은 경우에도 루카쿠와 이브라이모비치의 설전 가운데서 이거는 뭐 이탈리아 축구협회 공식 조사 결과 인종차별 발언은 없었고 언스포츠맨십 라이크한 그런 발언들만 있었다라고 해서 뭐 출장 정지라든지 뭐 선수 자격 뭐 정지라든지 이런 대단히 중징계는 나오지 않았고 일단 벌금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루카쿠를 좀 자극을 하는 과정에서 부두교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네 맞아요. 예, 뭐 좀 굉장히 좋지 않은 언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에 또 맞받아쳐서 루카쿠 선수는 이브라히모비치 선수의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그런 말싸움이 번지기도 했었고 해서는 안 될 서로 그런...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게 또 불똥이 엉뚱하게 또 NBA의 르브론 제임스까지 또 튀어가지고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르브론은 정치하지 말고 네가 잘하는 농구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 공격을 하니까 르브론 제임스는 나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건데? 라면서 또 받아치고 네. 이런 또 말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참 인종차별이 끊일 듯 하면서도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언제 근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손흥민 선수 역시 영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DVD라는 그런 좋지 않은 그 멸칭을 또 듣기도 했었고 그게 또 그렇죠.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예, 뭐 참 축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아시안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건 모든 인종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피부 색깔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냥 하나의 지구에 사는 사람들끼리 뭐 싸우지 말고 그냥 다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예, 그런 그러게 생각이 듭니다. 말이에요. 소진일 캐스터가 이제 뭐 여기 대본에도 써 주셨지만 그 U20 월드컵 2017년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도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이제 페데 발베르데 선수가 눈 찢는 세레모니 해가지고 굉장히 욕을 있어줬어요. 먹었죠. 제가 이제 이 선수랑 인연이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스페인어로 DM을 보냈거든요. 오, 그 네. 선수에게요? 네, 바로 차단당했습니다. 네. 오. 가차없더라고요. 네. 이제 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왜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네. 이제 물어봤는데 바로 그냥
사용자의 계정이 차단되었습니다. 오. 라고 떴던. 얘가 이제 그때 당시 미성숙한 거죠. 네. 그렇죠. 황다현 씨를 굉장히 하찮게 생각을 했군요. 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후아니또의 용기를 후아니또는 예, 참고로 잘했어요 우리 그런 거. 예, 네. 황덕현 해설위원의 스페인 이름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후아니또의 어떤 용기를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잘하셨어요. 아무튼 결론은. 네, 고맙습니다. 결론이 되게 이상한데요? 네. 아무튼 잘하셨다. 용기는. 칭찬받았는데 기분이 좀 나쁘네요. 네. 뭐죠? 네. 아니 용기는 행동이었다. 네네. 정말 진심을 담아서 높이 평가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준일 캐스터의 골 때리는 이슈까지 모두 준비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스포츠의 정신, 스포츠맨십과 어떤 이 인종차별이란 것은 정말 대척점 중에 대척점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프로 스포츠판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라운드에서의 인종차별이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저희 축구살롱도 함께 좀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함께 인사 나눠주시죠. 이번 주도 축구 보고 다음 주도 축구 살롱.